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0강에선가 유치권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 성립 요건이라든지 특성, 권리 분석 사례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이 있으나 오늘은 여러분을 유치권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하고 한 2번에 걸쳐서 유치권에 대해서 좀 쉽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매각물권 명세서죠. 경매 사건을 열람해 보다 보면은 거기에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하다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가 없더라도 적법하게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별도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을 인도 거절하는 방법으로 담보받도록 하는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이거는 민법 3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해하기 쉽게 건저당권이나 저당권, 질권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즉 약정을 하고서 등기부에 등재하는 거죠. 근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등기부에 등재할 필요도 없고 등재해 주지도 않겠지만은 실제 공사 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유치권은 성립하고 담보 물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유치권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여서 유치권을 신고하면은 이해관계인이 되어서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이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게 적법하게 성립되는 유치권이라면은 이 유치권의 부담을 안고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유치권을 인수하게 된다. 인수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의 채권액,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유치권 채권액은 법원에 임의로 신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신고된 유치권 금액이 적법하거나 그 권리가 적법하거나 확정된 채권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장활동 등을 통해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적정 채권액을 가려내서 투자한다면 매력적인 물건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땅이 50평 정도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100평이니까 100평을 지었다고 하면은 공사비 통상적으로 5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비가 전체 다 해봐야 5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이 신고되어 있다면은 4억 5천은 뻥튀기해서 신고한 거니까 5억 5천에 대해서만 인수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치권자가 10억을 계속 주장한다면은 별도로 재판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 사실 금액, 실제적인 금액을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이 그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5억 5천밖에 안 되는 거를 10억 주장했지만은 그거는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인정채권이라고 제가 여기 방가로 써놨는데 물론 이 유치권은 내 부동산에 내가 공사해서 생기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부동산에 공사를 하고 그 점유 부동산의 공사 대금 채권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임차인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 그 가액이나 그 증가액이 해당이 되는데 이건 임차인이 임의로 무작정 해서는 안 되죠. 회복자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고, 즉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인의 선택에 의거해서 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공사하라고 해야 하는 거지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토지 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권. 토지만 임차한 임차인을 얘기하는 건데, 임차인이 본 건물이 아닌 부속물이나 기타 뭐 공작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거기에 뭐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또 그 부동산을 임차 보증금일 뿐이지 유치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치권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당연히 유치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건물에 해당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뭐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해놓은 거를 그 유치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다만 그거는 권리금으로서 다른 제3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뭐 나온다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칸막이라든지 다다미나 뭐 다다미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만 이런 거는 건물의 부속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얘기해 가지고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권리금 얘기하면서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거죠.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서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특수 장치를 하거나 간판을 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것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점유. 그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점유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유가 당연히 불법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요. 만약에 유치권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점유물 반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은 그 점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됨으로써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으로서 점유하는 것은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모두 무방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경매 기입 등기 압류라고도 하죠. 기입 등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점유 이전한 경우 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면 또 나오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명도키로 약정한다. 이런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보통 기재하죠. 이걸 약정했다면은 그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특약으로 인정하므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 없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한 약정, 이것도 뭐 특약으로 하겠죠. 이렇게 했다면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적법 전유 근원이 없는 점유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건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키로 한다는 약정은 투입 비용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하고 또 유치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채권하고 또 이 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만 잘 살펴보셔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치권에 대해서 반 전문가는 되는 거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살펴보고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유치권 물건에도 응찰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때는 유치권의 효력 등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것만 기억하시고 또 실무에서 직접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유치권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수익률을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